2023년 5월 10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20주년 MGMA 기념식 및 협회사 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미얀마 봉제협회,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 협회사, 스마트 냔마, 최근 설립한 만달레이 봉제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미얀마 봉제협회 우민소 회장 및 미얀마 상공회의소 예윈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은 미얀마 봉제협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사다난했던 미얀마 봉제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심에서 협회가 했던 역할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미얀마 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럽연합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 바이어 활성화를 위한 메이드 인 미얀마 사업이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봉제 산업의 글로벌 발주 활성화를 위한 이 브랜드들의 협력 방안과 영세중소 봉제기업 개선 사업, 노사관계 개선 사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민소한 노동담당관은 미얀마 봉제협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발적 노동 컴플라이언스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후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봉제공장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우수 컴플라이언스 부문 수상업체는 이스라이트 봉제공장과 카리스마 어페럴 봉제공장이 선정되었으며 우수 협력 부문 수상업체는 미얀마 실버 스프링 엔터프라이즈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 대표들은 무대로 나와 소감을 밝히며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네피도에서 2023년 12월 말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QR코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딴딴세 총재는 2020년 25년 미얀마 국가 결제 시스템 구축 전략계획 및 타행 송금 결제 시스템인 CBM 넷을 개발하여 대량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QR코드를 사용한 실시간 소액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디지털 결제 시스템 장점,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QR코드를 활용한 국경무역 결제 시스템인 MMQR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금 사용을 줄이고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송금의 주범인 훈디에 대한 금융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 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훈디는 오랫동안 미얀마 금융망의 추적을 잘 피해 환치기를 대표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미얀마 봉제협회는 2023년 24년 회계연도 4월 한 달간 미얀마 CNP 봉제 산업 수출은 3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국을 보면 태국과 중국 수출이 국경무역을 통해 2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유럽 및 기타 국가 수출이 해상 무역을 통해 1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수출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2022년 23년 회계연도 2023년 1월 현재까지 미얀마 CNP 봉제 산업 수출 현황을 보면 44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국영신문 기사에는 2022년 23년 미얀마 CNP 봉제 산업 수출 부문에서 15억 5,100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진 않습니다.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업인 미얀마 CNP 봉제 산업의 주요 투자국은 중국, 태국, 한국, 일본 등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운영 중인 공장 현황을 보면 봉제 공장 505개, 신발 공장 48개, 가발 공장 8개, 가방, 운동복, 운동화, 양말 등을 생산하는 기타 공장 177개가 있으며 약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2년 23년 회계연도 4월 한 달간 미얀마 태국 국경 무역량은 3억 9,323만 3천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3억 2,904만 6천 달러 대비 6,418만 7천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무역 게이트는 따치렉, 미야와디, 꽃다웅, 메익 흐티키, 못다웅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국경과 접하고 있어 국경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 가장 많은 국경 무역량을 기록해오다가 코로나 이후 비교적 방역 규정이 완화된 태국 국경 무역량이 가장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 산업이 재개가 되고 외식업 활성화로 인해 미얀마 농산물 중 양파, 쌀가루, 고추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얀마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산물도 매솥을 통해 태국 방콕까지 신선함을 유지하며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상인들에 따르면 최근 기간 동안 수입 통관이 강화되면서 수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발표한 자료는 수출과 수입의 총 무역량만 나타내고 있고 무역 적자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사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사립학교에서 정치 교과 과정이나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교육법 68항에는 국가정책에 반대되는 정당이나 정치를 교육하거나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500만 짜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증 발급하는 등의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미얀마 교육부 산하 사립학교 감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며 기타 관련 부처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이 결국 사립학교 부문을 완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아삼주에 있는 구경정 유업체 회장은 사가잉 지역에 유류 소매 유통회사 설립을 할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미얀마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계획을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며 오래전부터 미얀마 진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누마리그라 모래 도로 구간까지 약 420일에 걸쳐 육상 운송을 통해 유류를 유통하고 있었으며 미얀마 정치적 위기로 인해 진출 계획이 지연되었지만 인도 모래에서 가장 가까운 미얀마 사가잉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진출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인구는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세부적인 진출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합니다. 회장은 미얀마 현지 파트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얀마가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24년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 지역주 비상기금 1억 1,400만 잣을 배정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사이클론 피해자 성금 모금 활동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신문에서는 배정된 비상기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국가재난관리위원회는 기금 모금 활동에만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군경찰과 공무원, 사회복지단체들과 구호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만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는 한 장소에 쌀 50톤 이상, 벼 5,000바구니 이상 비축해두고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023년 5월 9일 농업부는 성명서를 통해 쌀 비축량 감독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TF팀은 무역 및 소비자보호부 공무원 및 쌀 관련 협회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4가지 임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 임무가 미등록 쌀 업체 단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거래 업체들은 이번 조치는 쌀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확한 쌀 비축량을 파악하여 수출 거래 가능량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중순 띵잔 연휴 이후 쌀 시세는 포대당 최대 15,000짜까지 인상이 되어 품종에 따라 6만 잣에서 12만 5천 잣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 묘마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9,300건의 교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4개월 동안 자료를 보면 미얀마 전역에서 1,400건의 교전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교전 형태를 보면 58%가 미얀마 국방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또는 국민방위군 사이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역별 교전 현황을 보면 꺼친주 54%, 사가잉 지역 12%를 기록하였습니다. 타운십별 교전 현황을 보면 미얀마 330개 타운십 중 205개 타운십에서 교전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꺼인주 흑바뿐 타운십이 45%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습 현황을 보면 최소 56개 타운십에 442건의 공습이 있었으며 민간인 690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 최악의 공습은 사가잉 지역 칸트바루 타운십 빠지치 마을로 언급하였습니다.